서울시 광역에서 이제 경영지원과를 프로그램을 하고 왔는데요. 그때도 한 20명 정도 오셨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한 분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렸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궁금하신 거라든지 뭐 다 질문할 거라 한 가지씩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보통 정신질환이라는 부분이 20대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많이 발병하고 여성분의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때 주로 많이 발병을 하는 시기가 좀 더 늦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기질적인 요인과 뭐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딱 맞아떨어져야 정신질환이 걸리는데 저는 이제 그 시기가 좀 맞아가지고 사춘기를 보내는 시기에 지나서 한 17, 18살 때부터 정신질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다가 갑자기 이제 뭐 대인공포증도 찾아오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심하게 이제 운동형 외톨이 같이 혼자서 TV만 보고 집에서만 있다가 이제 활동을 못하다가 있다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어떤 구조냐면요. 아버지가 이제 기대치가 높고 좀 강압적인 스타일이었고 어머니는 과잉보호를 해서 저를 이렇게 많이 감싸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3대에 걸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부분이 보면 아버지의 강압성, 어머니의 과잉보호 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까 저를 이제 끼고 삼각관계라고 하죠.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행의 삼각관계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저는 거기서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내면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도 아버지와의 갈등이 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소통을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소통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내 감정이 어떨 때는 아버지가 칭찬을 해주면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이 좋았는데 또 다음 날에는 아버지가 막 혼을 내시고 이러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불완전한 상태로 형성을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 기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구조가 불안했을 때 사춘기 때 이제 학업의 스트레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또 경험했던 적도 있고 하면서 그게 맞물리면서 질병으로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예를 들어 뭐 군대나 뭐 학교, 대학교나 뭐 이렇게 뭐 연애를 하다 실현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게 저도 이제 군대도 면접 하게 됐고 또 이제 20살 지나서 연애할 기회가 있었는데 또 실험도 당하고 대학도 떨어지고 뭔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잘 엉키면서 안 되면서 촉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신질환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안 좋은 조건이 뭐였냐면 술을 먹으면서 술, 담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정신과 약에 영향을 많이 줬고 제가 이제 처음 발병을 하면서 집안을 그냥 박살을 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갈등과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집안을 막 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 행동으로 파괴져 나왔는데 감정 조절을 못하고 생각에서 이제 아버지가 잘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아버지에 대한 너무 큰 미움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내가 맨정신에 아버지한테 덤빌 수는 없으니까 정신이 점점 이제 혼미해지면서 또 여러 가지 압박과 불안공포 같은 게 찾아오면서 심리적으로 점점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울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증으로 나아가서 현실감이 떨어지면서 이게 환청망상 같은 그런 증상들이 찾아오는데 한쪽에는 피해망상 같은 생각들이 들었고 남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왔냐면 학교 공부를 하는데 뒤에 있는 친구가 계속 저한테 수근수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계속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계속 청각 기능이 이제 계속 발달되는 그게 이제 정신질환의 하나의 변화인데 청각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친구들이 소리에 계속 예민하면서 공부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청각 기능부터 벌써 과잉 상태가 되는 거죠. 활성화가 너무 많이 돼서.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생각이 들면서 생각이 이제 착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만들어서 그걸 듣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착각이 오고 오해가 오고 그 다음부터는 없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하는 소리, 그다음에 욕하는 소리, 그리고 즉시 명령하는 소리까지 들려서 나중에 환청이 강화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청의 기원을 살펴보자면 자기 암시, 부정 암시의 증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그 감정들이 환청이 점점 붉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 암시가 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올 때 환청이 극대화되면서 나를 공격하는 그 말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성장 환경에서 내가 경험되었던 아버지로부터 좋지 않았던 말을 듣거나 친구들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그 선배나 이런 사람들부터 겪었던 말들과 믹서가 되면서 그게 계속 이제 귀를 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머리에서도 들리고 가슴에서 들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린 것 같고 내면에서 들린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특별한 어떤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두 개 들리다가 나중에 5개가 들리고 이제 막 소통이 되면서 혼자서 이제 중얼중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청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현실감이 더 붕괴되고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무석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 망상이 점점 커져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뭐 수군거리는 거 아닐까, 나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닐까,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닐까,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CCTV나 도청자치를 해놓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막 불안이 커지는데 그 내면 반대편에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경우에는 반대쪽 나에게는 과대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이제 이게 또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하면서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이 같이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극도로 불안을 느끼면서도 극도의 또 환희를 느끼면서도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그런 기분들을 느끼면서 불안과 공포가 계속 이제 환희와 불안과 공포가 계속 찾아왔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점점 현실감을 잃어가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숭이와 엉덩이는 이게 빨간 것은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뭐 이 바나나는 길다, 긴 거는 기차는 빠르다, 빠른 거는 뭐 비행기 뭐 이게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 시작했는데 비행기로 가버렸어요. 이거 아무도 관련성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식으로 사고의 비약이 막 일어나요.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조현병 진단을 받다가 1년 뒤에 다시 양극성 장애를 받았는데 처음에 나타날 때는 환청망상이 동반한 조현병, 정신분열병이 있잖아요. 조현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았을 나이가, 제가 지금 나이가 47세거든요. 나이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네. 제가 지금 토끼인데요. 네, 47세인데, 제가 여기 원래 이제 94년도에 20살 때 제가 이제 발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그 정신보건법이 95년, 6년 이때가 이제 제정됐을 때, 센터가 그때 이후로 나왔는데, 그 나오기 전에 이제 여의도에 뭐 역주행 자전거 역주행 자동차 사건 나오고 그다음에 기도원 사건 나오고 요렇게 하면서 뭐 족쇄 채워놓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인권이 되면서 정신보건법이 우리나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이제 나와가지고 주간 박살을 내니까 앰뷸런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갑을 차고 앰뷸런스가 오니까 이제 막 찾아와서 내가 막 이렇게 막 난동을 피니까 그 당시로는 뭐 그 소방관이 수갑을 들고 왔더라고요. 수갑을 채우고 이불을 던지고 그다음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바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씩 묶어놨어요. 그 당시로는 인권이 없어요. 지금 저도 나중에 이제 31대 중후반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0년을 제가 일을 했는데 직원으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지만 지금 제가 일했을 당시에는 4시간 감박하고 바이탈 체크하고 풀어주는 게 요즘 추세인데 그때는 일주일에서 5일을 묶어놔요. 그래서
풀어지질 않고 거의 시체같이 5포인트로 한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묶어놓고 침대하고 그냥 하나가 한 몸이 돼가지고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센 지옥이 다 따로 없다.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그러다가 막 나쁜 말을 험한 말을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잘못했어요 하고 해야지 이제 풀어질까 말까. 이제 그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활과 알뜰한 주사를 계속 놓고 한 번 더 쓰러지면 다음 날 또 날짜가 가고. 그래서 이제 또 목이 마르다가 뭐 물을 먹여주고 밥도 떠먹여주고 약도 하다가 또 약을 막 뱉으면 다시 주사를 놓고 막 수도씩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나중에 이제 병원 직원으로 일을 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상태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남을 해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너무 연약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시키는 컴다운 시키는 걸로써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제 현실감이 없다 보니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한 며칠 진정하니까 그다음에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순한 양같이 됐어요. 엄청 사자같이 들어와가지고 순한 양같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했는데 가장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초과를 경험하신 분은 아니죠. 병원에 처음 입원하셨다고 오신 분 없으시죠? 처음 입원이세요. 입원이시네요. 여러 번 입원해 보셨다. 여러 번 있으시고요. 예. 보통 초과이신 분은 정말 여기 오셨다면 참 고마워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번 재발을 하면서 처음 입원했을 때 한 달 있다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오자마자 또 주발이 박살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앰뷸런스 와서 또 수갑을 또 차고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씩 묶이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가족들이 좀 놀래가지고 막 이제 옆에 경찰에 살았는데 경찰한테 그 집에서 가다가 물통으로 주고 던졌는데 창문이 다 박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다음날 이사를 갔어요. 신혼부부 경찰이었는데 그 정도로 막 난동을 피우고 했는데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질환이 있다고 폭력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로는 혈기가 완성한 데다가 혈시간이 너무 떨어지니까 내 몸을 어떻게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제의 이면에는 자기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고 화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표현할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엄청 범생이었거든요. 그 당시로는요. 초중고등학교 반장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3년 동안 모범생이었고 고등학교도 반에서 55명 중에 5등 안에 들고 서울의 목표로 이제 대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 제가 그랬는데 양심적이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기 성격이 곱고 그리고 좀 깔끔 떨고 뭐 이렇게 그런 틀을 갖고 있는 상태여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그걸 참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학대적이고 완벽주의적이고 열등감이 많고 이런 기질에 가진 사람들 정신질환에 자주 걸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지만 생각폭이 일단 좁고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할 만큼 유도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배우기. 저도 이제 그런 아이예요. 범죄적이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에 약하고 취약한 어떤 그런 성격과 기질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충격이 왔을 때 학교로부터 학교에서 학교 친구하고 싸움이 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힘들었고 선생님한테 뺨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간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는데 10대 이상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당시로는 부산이 제가 고향이고요. 부모님은 서울이 고향인데 이렇게 부산 내려와서 저는 이제 태어나서 사는데 거기 학교는 좀 약간 사립학교여서 선생님들이 다 남자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실수하면 뺨을 항상 때리는 게 습관이어서 그때 너무 심하게 많이 때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이 막 욕을 할 정도로 그 선생님이 심하게 때렸는데 저는 이제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귀도 막 몽몽하고 그래서 코피도 터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 몇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촉발 사건이 쌓이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대학 떨어지고 이제 도로공사에서 일어나는 상사가 욕을 계속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되게
고갈된 상태로 심리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발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고 요거 조금 열어볼 수